입시 비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부모들이 빕니다. 재판장님. 제가 잘못된 부모가 내 새끼 좋은 학교 보내려가 눈이 멀어서 그랬어. 정말 잘못했으니까. 삐뚤어진 부정으로 인해 뭐 이런 거 있죠. 애의 장래를 봐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빌고 울고 반성문서 이러면 판사도 자식 키우는 사람인데 형량이 좀 낮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최근에 입시 비리 사건들 중에서 유일하게 나 안 했는데요? 두 사람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 숙명여고 교무부장 쌍둥이 아버지. 어떻게 저 실형이에요. 괘씸죄입니다 그러는데 변호사가 재판에서 실형 나왔다고 이건 저희가 부인한 거에 대한 괘씸죄라고 말하는 건 변호사의 언어가 아니죠. 그 중에 뭐 표창장 부분은 뭐 변론으로 하고 인턴이나 체험 활동했던 부분이 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해가 안 돼요? 예컨대 이제 체험 활동이라면 가하면 된다는 그런 게 좀 우리 일반적인 키워 보면 뭐 상식인데 어느 정도 재판부는 조금 더 엄격하게 엄격히 본 것 같아요. 가서 정확하게 기재가 돼요. 1시간 했으면 1시간. 그리고 뭐 물 줬으면 이건 한 거 아니다. 뭔가 배워와야 되는데 뭐 아무나 배운 거 없다. 그러면 허위 기재가 아니냐. 그래서 그런 논리적 기반으로 해서 뭐 허위 작성, 업무 방해, 공무집 방해 이렇게 논리를 구성을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사실관계 부분이긴 하지만 좀 다툼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 진짜 대치동에 있는 입시 컨설턴트들의 얘기를 들으면 삐뚤어진 부정인데 별로 효과 없는 일을 많이 했다. 영향이 입시에 별로 결정적이요. 없었다라고. 그랬으면 조국 장관 아들도 로스쿨 붙었어야 되고 권력형 비리냐라는 프레임은 좀 왜곡된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입시 비리 문제가 좀 드러나고 하면 정무적으로 그 당시 장관 내리는 건 맞았지만 이걸 너무 좀 침소봉대해가지고 공직에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그럼 공직에 있을 때 일어난 그 시간에 흐른 건 코링크 관련한 거거든요. 사모펀드. 근데 사모펀드는 내가 전문가라서 이거 아는데 이거 뒤지면 무조건 크게 나온다라고 했던 게 사실 윤석열 총장의 감이었다는 건 주지의 사실인데 그 감이 그렇게 맞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죠. 1심 결과를 훨씬 봐도. 더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왔어야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약소하죠. 이거 수사 누구죠? 책임자가 나경원 의원? 윤석열 총장이에요? 아니죠. 한동훈 검사장이에요? 반대. 이성윤 중앙지검장이죠. 네. 이성윤 총장 누구죠? 또 그 얘기로 들어가. 아니 그러니까 아까 이런 생각 야 윤석열 총장이 조국 전 장관 잡고 나 대표는 봐줬어 이 프레임이 작동하려고 하는데 이게 아니다. 나경원 의원 거 지금 저 이성윤 검사장이 수사팀 대거 투입해 특수부 투입했어 이거 하는데.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우리 유튜브로 야 이분은 기가 막힌 아이디를 쓰잖아요. Theoretical Approach라는 분입니다. 이론적 접근. 이론적 접근. 박변. 시간 끌지 마라. 정경심 얘기할 시간 모자라라고 경고. 눈치를 채셨어요. 네. 제가 계속 끌고 있었는데요. 이야, 어제 이게 그래도 그래도 많아요 시간. 일단 김준호 변호사가 쭉 정리부터 듣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죠. 네, 대충 한 15가지 혐의 가운데서 11가지 정도가 유죄가 나왔고 4가지 정도가 무죄가 나왔습니다. 뭐 수없이 많은 언론 보도가 나왔지만 크게 나누면 입시 비리와 관련된 부분은 대부분 이제 유죄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링크 펀드 관련해서 횡령 부분은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건 조범동 씨가 이미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예상이 됐던 거고 네. 미공개 정보를 활용했다. 그래서 이제 2억 정도의 수익을 본 것 같다라는 부분이 유죄가 나왔는데 법원에서 뿌린 보도자료를 보시면 30페이지쯤 됩니다. 미공개 정보를 공소장에 한 3가지 정도 적은 것 같아요. 네. 근데 2개는 무죄로 때리고 하나만 유죄로 네. 쳤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차명 계좌에 돈을 좀 넣어놓은 부분 이것도 유죄가 됐고 증거 인멸 교사와 관련해서는 3가지 혐의가 있었는데 2개가 무죄가 나오고 하나가 유죄가 나온 그런 정도로 정리가 됐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근데 사실 법조인 중에서 네. 정경심 씨가 전부 무죄라고 나올 거라고 확신한 사람은 없었다. 네, 전부 무죄라고. 전부 무죄가 나오기는 명분 있던 것 어렵지. 같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는 보거든요. 다만 그 결국은 이제 뭐 법원이 뭐 잘못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2심에서 무엇이 다시 한번 좀 쟁점이 될 것인가 요거를 분석하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뭐 크게 보면 하나는 뭐 양형 좀 세다. 이재용 부회장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었는데 요게 4년짜리냐 뭐 예를 들어 이런 의심을 국민들이 해볼 수는 있어요. 다른 비교해서 적정하냐? 양형이 하나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변호인 측에서는 그거 같아요.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돼서 위조 혐의와 관련해서 공소장이나 법정에서 재현한 부분이 좀 부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법적으로는 무죄가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이 그 부분이 좀 공소장에 관련된 부분이 공소사실이랑 실체적 진실이랑 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입증이 좀 부족해서 다퉈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 보도자료에 뭐라고 돼 있냐면 미공개 정보와 관련해서
그 2018년 2월인가 뭐 무슨 공장이 돌아가는 것 때문에 WFM 주식을 미리 정보를 알고 샀다는 건데 네. 그 중에 12만 주 중에 10만 주를 유죄로 이제 판시를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11월에 비슷한 보도 자료 같은 것들이 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정보와 언론에 난 거 사이에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재판부는 본 거고 네. 그게 그거다라고 아마 변호인들은 조금 더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다쳐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공소장 제기 전후에 압수수색 영장이 이게 이제 여기에 부합한 영장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컴퓨터 보관자인 조교가 컴퓨터의 보관자냐 이런 이미 제출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위법 수집 증거와 관련해서는 대법원까지 꾸준히 다시 한번 좀 다퉈질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앞으로 있습니다. 전망을 이렇게 보고 네. 있다는 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판결 자체는? 항소심에서 열심히 다투라고 하세요 그냥. 그 얘기는 그렇다고 뭐 이번 자기 판결만 돈 보면. 쓰고 변호사 선임해서 다툰다는데 그걸 누가 모르겠어요. 이번 판결 보면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강하게. 저는 나오는 사실은 기소된 다음에는 조국 전 장관 재판에 크게 정경심 교수가 크게 관심을 주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공판 과정에서 막 이것저것 막 기자들이 막 쓰는 걸 가지고 어떤 언론의 성향에 따라서 유리한 것만 보도하니까 네네. 뭐 그걸 보고서는 전체를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매체마다 너무 다르긴 해요. 그러니까 뭐 오는 거 문제가 보면 있습니다. 뭐 어느 라디오 방송 보면 다 무죄야. 어디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뭐 그래요. 또 다른 인터넷 보수성의 인터넷 매체 보면 이건 무슨 거의 뭐 거의 사형이야. 무기징역 받아야 될 것처럼 뭐야? 얘기하는 서 분들도 저는 있고. 관심을 안 둬. 그냥 어차피 판결 나오니까. 그리고 사실은 재판 과정에 있던 얘기 하나하나를 가지고 전체로 침소봉대하는 건 사실 무리가 있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 많이 나온 거 제 예상보다도 많이 나온 건 많이 나온 겁니다. 근데 왜냐하면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일부 유죄가 나와버렸으니까. 네네네. 그리고 입시에 대해서 전부 다 유죄가 나오고 근데 일각에서는 모 여당 의원은 뭐 표창장 하나 가지고 이러는데 표창장 하나 아닙니다. 7개가 다 무죄예요. 7대 다 스펙이라고 유죄예요. 하죠. 스펙이 7개. 저도 하도 많아서 7개까지는 몰랐거든요. 스펙이 7개가 다 유죄예요. 그 얘기는 위조를 표창장 하나만 한 게 아니라 7개 문제를 다 위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시에 부정적 이득을 얻었어요. 이거 실형에 안 넣을래 안 넣을 수가 없지. 이번에 예를 들어서 수명 요구도 있었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그거예요. 그렇죠. 입시 비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부모들이 빕니다. 재판장님. 제가 잘못된 부모가 내 새끼 좋은 학교 보내려가 눈이 멀어서 그랬어. 정말 잘못했으니까. 삐뚤어진 부정으로 인해 뭐 이런 거 있죠. 애의 장래를 봐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빌고 울고 반성무수 이러면 판사도 자식 키우는 사람인데 형량이 좀 낮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최근에 입시 비리 사건들 중에서 유일하게 나 안 했는데요. 두 사람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 숙명여고 교무부장 쌍둥이 아버지. 어떻게 저 실형이에요. 거기도 실형 나왔죠. 증거가 명백한데 판사가 봤을 때 증거가 명백하고 객관적 물증 증언 다 있는데 안 했는데요. 애 실력인데요. 우리 애 진짜 봉사활동 했는데요. 이러면 판사 입장 선처여지가 없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반성 의미가 전혀 없다. 당신. 또 하나 이 얘기도 있었잖아요. 정확한 표현이요. 진실을 말하는 증인들한테 압박을 가해서 인격적 모두 이게 뭐냐면 네네네네. 최성해 총장 뭐 법정 나오죠. 저 위증 어쩌고 저쩌고. 네. 그다음에 본인이 유리한 증언이라고 데려온 사람들의 증언들이 다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 측 증언들이 일관되는데 저 정경심 교수가 뭐 증인 김빵빵 데려왔을 거 아니에요. 다 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 이거 풀어주면 저 사람들 데리고 또 위증교사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정경심 교수하고 변호인 측의 전략이 잘못된 거다. 뭐 이해는 가. 정치적인 이슈가 있으니 남편의 장례는 있으니 여기서 제가 저희 딸 다 위조했으면 말을 못 하겠죠. 인정하는 순간 다 무너지니까. 다 무너지니까. 하지만 순수하게 재판만 봤을 때 제가 처음에 이거 정경주가 구속될 때도 그 얘기했을걸요. 이거 자백하고 빌었으면 영장 안 나왔을 거예요. 구속영장. 처음부터 저는 그렇게 정치적인 봐요. 타격은 받았을지언정. 받았을지언정 나 정말 애에 정말 잘못했다 빌었으면 영장 안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도 실형 법정에서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정경주 그거 못 하겠죠. 어제 김칠순 변호사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김칠준 변호사 네. 괘씸죄입니다 그러는데 변호사가 재판에서 실형 나왔다고 이건 저희가 부인한 거에 대한 괘씸죄라고 말하는 건 변호사의 언어가 아니죠. 그 괘씸하다고 얘기하는 그 이런- 자체가 더 괘씸하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어떻게 보면 20이나 이럴 때. 지금 판결문에 대해서 뭐 가타부타 모든 박정 것을 변호사 얘기하기 참 들어보겠습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만 좀 얘기를 하고 싶은 네.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이른바 7대 스펙 부분. 결국은 입시 비위 부분이 전부 유죄가 됨에 따라서 실형으로 갔던 것 같아요. 또 사모펀드 부분 중에도 다른 재판부와 충돌되는 부분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또 유죄를 인정해 버렸습니다. 네. 저는 감히 한 9대1 정도의 판결을 했다. 10대 0은 할 수가 없었어요. 이미
이 재판이 됐던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검찰한테 많이 유리했던 판결 또 피고인한테 많이 불리했던 판결이었는데 제가 딱 눈여겨 보는 부분은 증거 수집 부분이 좀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를테면 그 동양대 강사교에서 그 획득한 PC 컴퓨터. 네, 그거를 통해서 많은 간접 사실들을 인정을 했어요. 네. 근데 우리 재판이라는 형재판이라는 거는 뭘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하지 않고 했다면 그에 합당한 증거가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증거가 없다면 심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유죄 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증거를 토대로 사실관계 인정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적법하게 취득하지 못했던 증거라면 그를 토대로 해서 인정된 사실들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을 얘기를 하면서도 증거 채택은 또 해버렸어요. 그 부분이 2심, 3심에도 전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맞아 들어보고요. 두 번째는 또 입시 비리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7대 스펙 얘기를 이제 많이 했었는데 그 중에 뭐 표창장 부분은 뭐 변론으로 하고 인턴이나 체험 활동했던 부분이 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해가 안 되죠? 예컨대 이제 체험 활동이라면 가하면 된다는 그런 게 좀 우리 일반적인 키워 보면 뭐 상식인데 어느 정도의 재판부는 조금 더 엄격하게 엄격히 본 것 같아요. 가서 정확하게 기재가 돼요. 1시간 했으면 1시간. 그리고 뭐 물 줬으면 이건 한 거 아니다. 뭔가 배워와야 되는데 뭐 아무나 배운 거 없다. 그러면 허위 기재가 아니냐. 그래서 그런 논리적 기반으로 해서 뭐 허위 작성, 업무 방해, 공무집 방해 이렇게 논리를 구성을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사실관계 부분이긴 하지만 좀 다툼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세 번째는 광고 듣고 얘기하는 건 어떻습니까? 좋죠. 긴장감 조금 유지해 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와서 우리 박지훈 변호사 과연 세 번째의 박지훈 변호사가 가장 문제적인 문제점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특공대입니다. 방송 듣고 있는 시사특공대원 정재환 대원께서 이런 코멘트를 다셨습니다. 이 우익 DJ 아주 신났네. 나경원 딸 얘기할 때는 뭐 변호도 좀 해주고 그러더니 지금은 거의 우파 패널 수준으로 그냥 추임새를 다는구만. 우익 기재 아닌데.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댓글에서는 또 좌익이라고 또 몰리시는데. 왔다 갔다 합니다. 아주 듣고 마음이 있는데. 어때요? 우익 DJ 들었을 때 기분이 나빠요? 좌익 DJ 들었을 때 기분이 나빠요? 똑똑하네. 방송 잘하시네요. 아주 궁금해서. 나는 제익이다 이렇게 어. 얘기하셔야죠. 알겠습니다. 나는 제익 DJ다. 네 그렇습니다. 제익이에요. 좌익도 아니고 우익도 아니고 제익이에요. 아니, 이런 걸 좀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뭐죠? 비단 이 사건뿐만 아니라 뭐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모든 이제 의혹이라는 사건들에 대해서 네. 사실 모든 객관적인 진실 그건 당사자하고 신만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처음에 의혹으로 제기됐을 때보다는 그래도 공공기관의 검찰에서 수사해서 수사 결과 나오면 그걸 조금 더 팩트에 가깝다고 보는 거고 네. 그리고 그게 기소돼서 일방적인 검찰의 수사가 아닌 당사자인 피고인과 변호인과의 공방을 거쳐서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그게 더 진실이라고 믿기로 우리 사회가 모두 약속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법원의 판단도 틀릴 수 있으니 세 번의 기회를 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면 그건 거의 진실에 가깝다고 믿기로 우리가 약속을 한 거지. 네. 판결 나온 것까지 잘못됐어 다 아니야라고 하면 사회가 유지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이재익 PD 제가 뭐 변호를 해주자면 나경원 의원 건은 아직은 의혹이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진실에 덜 가까운 거고 정경심 교수는 어찌든 1심 선고가 나왔으니까 네. 그거는 진실에 가깝다고 보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승인도 안 했는데 왜 제 변호를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친청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들께 그런 약간 이건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우리가 말씀드려야 되는 거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옹호하는 옹호했던 사람 예를 들면 누구를 예를 들어서 뭐 한동훈 검사장 뭐 나는 문제 없다고 보는데 만약 한동훈 검사장이 기소가 돼서 1심에 유죄가 나왔다 법정 구속했다 그럼 그 정도 옹호 못합니다. 옹호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겠어. 내 친구지만 잘못한 게 맞구나. 왜 우리가 그러기로 사회에서 약속을 한 거니까. 요 얘기 조금만 제가 시간 뭐 너무 끌고 이러면 안 되는데 저도 저 말은 전 100% 동의를 합니다. 뭐 그런 부분이 정말 중요한 사회가 우리 법치국가가 유지되는 또 상권 분립이 되어 있는 뭐 우리나라의 기본적 요소긴 하죠. 네. 그렇지만 조금 달리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 인정할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 검찰이 중간에 개입돼 가지고 이 약간의 형평성을 잃어버렸을 때 예컨대 압수영장이 뭐 법원도 사실 연관성이 있습니다. 네.
뭐 유사합니다.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같은 입시 비위, 표창장, 뭐 등재, 뭐 이런 건데 한쪽은 영장이 많이 나왔고 한쪽은 영장이 거의 안 나왔습니다. 뭐 이런 부분을 지적한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도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 우리가 기록을 다 본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 어떤 현상을 보고 이 부분은 좀 형평에 맞지 않는 법 집행이 있었지 않을까 검찰이 뭐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 아까 얘기하셨던 그 이번 세 번째요? 판결의 그 세 번째. 세 번째가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구속 이유하고 양형 이유에 적시된 부분인데 좀 전에 얘기했던 부분이긴 한데 네. 결국은 진실되게 얘기했던 다른 증인들이 비난을 받게 했다라는 그 부분입니다. 네. 근데 그거를 만약에 이제 좀 일관적인 어떤 기조로 써버리면 네. 방어권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비난을 한 사람이 여론이나 딴 데라고 봐야 되지. 정경심 교수가 나가서 뭐. 근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반박과 비난은 다르잖아요. 글쎄요, 그거는 변호인이 이제 변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반대 신문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유리한 증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사람들 질문도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 판단은 판사가 하는 거고 그거를 갖고 이 불리한 양형으로 좌지우지하고 그걸 갖고 법정 구속의 사유로 삼는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변론을 못 합니다. 더더군다나 뭐 더 얘기를 하면 조금 뭐 좀 곤란해질 수 있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 석방 이후에 그걸 조절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건 그냥 그거는 심정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저 사람들 좀 뭐 설득당해가지고 허위 진술 판사가 봤을 때는 허위 진술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증인 신문 자체 잘못됐다고 하면서 증인 채택이 잘못됐다 하면서 이 사람 구속한다. 그건 저는 이해가 좀 안 그러니까 되는 이런 거예요. 부분입니다. 인터뷰에서. 일단은 판사가 어제 양형 이유를 보면 유죄에 대한 완벽한 확신을 가졌던 것 같아요. 본인의 객관적인 물증도 완벽하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네. 그리고 증언도 예를 들어서 검찰 측 증인의 진술은 굉장히 일관되고 구체적인데 정경심 교수가 검찰의 공소사진을 탄핵하기 위해서 내걸었던 유리한 증언들은 진술이 왔다 갔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확신이 가진 상태인데 그건 이런 거죠. 우리가 양형 사유를 따질 때 죄질이 중하다. 어제 죄질이 중하다. 입시에 공정해야 하는 건 죄질 중한 거 맞습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여러 제도 중에서 가장 공정해야 되는 제도 2개 뽑으면 입시하고 선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입시에 불공정에 관한 문제겠죠. 이건 죄질이 중한 건 심각하죠. 맞아요. 네. 그런데 자백하지 않고 계속 부인으로 일관했어요. 판송행위가 없죠. 또 마이너스입니다. 도주는 없다고 했고 가족 관계가 있으니까 증거인멸의 우려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실제로 행위 등의 증거인멸 행위가 있었어요. PC하고 하드디스크 없앤 거. 네. 근데 그건 본인이 한 거니까 자기 범죄에 대한 증거인멸이니까 무죄가 나오는 거지. 뭐 유시민 이사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증거인멸이 아니라 증거 보존입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인멸한 건 맞아. 근데 자기 범죄니까 무죄일 뿐. 그게 양형에 반영이 된 거면 당신이 증거인멸 했잖아. 그리고 판사가 봤을 때 검찰이 반대하는 검찰 측 증인들 정경심 교수한테 불리한 증언을 했던 증인들의 증언들은 일관적이고 구체적이고 심증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반대 신권문을 행사하면서 논리적으로 자 최성일 총장 당신의 이 얘기가 틀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아니라 어제 내용들을 좀 보면 아직 판결문이 제가 다 본 거 아니라서 정확히 쓰지 않을 수는 있지만 이거 아마 기록에 있을 거예요. 변론 과정에서 그 정경심 측에서 뭐 예를 들어서 검찰 측 증인이 무슨 뭐 정치적인 이유로 저런 증언을 한다. 이런 식의 반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반박이나 비난에 가깝다라고 비난. 본 거죠. 그러면 판사가 봤을 때는 이게 논리적인 게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로 당신이 위증한다는 그런 감정적인 어떤 그런 언사들이 이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반성의가 전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정경심 교수가 만들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정경심 교수가 뭐 그래요. 이게 진짜 본인 생각해 위증 안 했을 수도 있고 뭐 10만이 아니까 본인이랑. 남편의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자백 안 한 거. 두 번째 공격 과정에서 너무 어그레시브하게 들어갔다는 거지. 감정적으로. 이게 양형사유 굉장히 안 좋게 저는 믿어진 것 같아요. 저 그 세 번째가 문제라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아니, 충분히 이해가. 세 번째는 저는 또 한편으로는 네. 막 이런 얘기를 아마 하는 것 같아요. 조국 전 장관의 SNS 때문에 재판부가 싫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그것도 때는. 추측이죠. 네, 네. 추측입니다. 그리고 뭐 이 보도 자료 보면 비슷한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게 언론에 아니면 한쪽 보도가 되면서 다른 어떤 증인들이 비난받는 게 문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전에 언론이 90% 이상이
조국 장관하고 그거 정경심 잠깐만요. 교수를 이거 비판하고 했던 네. 것들이 많았습니다. 또 반대로 그렇다면- 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형평을 생각하면 그쪽 언론만 보는 것도 아니고 이쪽도 제가- 볼 수도 그럼 아니 있는데 정치적인 잠깐만요. 부분을 이거- 빼고 저는 판결했어야 되는 그걸 게 좀 아니냐? 뺐었으면 네, 하는 이거 거예요. 읽어드릴게. 잠깐 그러니까 네, 네. 정치 짧게 아니라 듣고 김준호 변호사한테 판단 법정에서 있었던 것만 하는 거죠. 판결 네. 문제 사실 이걸 네. 드릴게. 피고인은 본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동양대 총장 최성해, 키스트 센터장 정병화, 동양대에 재직했던 직원들과 조교 등 입시 비리 혐의에 관하여 진술한 사람들이 이게 아까 여기 나옵니다. 네. 정치적 목적 또는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함으로써 자세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법정에서 증언한 사람을 비난하는 계기를 제공하여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다. 이게 그게 그게 많은 이해가 안 아니죠. 된다는 논리적으로 최성해 총장이 당신이 이걸 어떻게 압니까? 이런 비판이 아니라 당신 정치적으로 그런 거지. 당신 정치적으로 우리랑 나한테- 친하잖아. 뭐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거지. 그래서 일부러 나한테 그런 거지. 이런 식으로 그 증언을 탄핵하려고 했던 점들에 대해서는 재판부 당연히 안 좋게 볼 수밖에 근데- 없는 거 속으로 아니야? 생각을 할 수 있죠. 네. 자, 아니, 우리 그게 정변호사. 지-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표현합니까? 그 두 개는 다른 거죠. 네. 그러니까 네. 그걸 보도 자료에 양형 이후에 그런 부분까지 적는 거는 감각이 뛰어난 판사는 아니다. 예. 근데 변호인들 입장에서는 항상 딜레마가 이런 거예요. 억울해요. 막 피고인은 너무 억울해하는데 대충 보니까 이거 자백하고 관대한 처분을 바라고 반성하면 양형 더 깎이는데 피고인이 너무 억울해해서 그거 다 줘가지고 무죄 변론하면 결과값은 더 나쁠 때가 있거든요. 이게 네. 전형적인 거예요. 이게 꼭 정치적인 사건이어서 그런 문제도 있지만 이게 항상 변호사들도 겪는 약간 딜레마거든요. 그러면 특히 이제 그 약간 그 자력으로 법률 비용을 하시기 어려운 분들이 국선 전담이나 국선 변호인 지정받아서 가면 본인들은 억울한데 와가지고 국선 변호인은 자백하세요. 이렇게 공판을 그게 나아요. 이러면 이제 본인 억울하는 거예요. 어쨌든 누가 몰라도 재판 기록에는 자기가 나쁜 놈으로 남는 건데 네. 당장 벌금 얼마 더 나온다고 아니면 뭐 빨간 줄 더 세게 그일까봐 걱정돼서 그냥 자백해버리고 나중에 두고두고 억울해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그런 변호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가르마를 타줘야 되는지 이 사건뿐만 아니라 되게 보편적인 이건 딜레마다라는 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저 얘기를 좀 못했으니까 이게 저는 조금 여전히 이 사건에 대한 평가가 나뉘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그러니까 브라만 좌파라고도 얘기하고 뭐 상류 계급에서 네. 입시에 있어서 뭔가 자신의 위세와 지위를 이용한 커넥트 네. 이걸 하는 것은 불공정하다. 인정할 수 있죠. 네. 진짜 대치동에 있는 입시 컨설턴트들의 얘기를 들으면 삐뚤어진 부정인데 별로 효과 없는 일을 많이 했다. 영예가 입시에 별로 결정적이요. 없었다라고. 그랬으면 조국 장관 아들도 로스쿨 붙었어야 되고 뭐 저기 막 그런 게 좀 쓸데없는 거 있거든요. 저도 로스쿨 나왔지만 로스쿨 초기에 뭣도 모르는 친구들이 헌혈 몇 회, 사회봉사 100시간 이런 거 막 자기소개서 씁니다. 제가 공익정신을 추천한다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근데 뭐 그거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근데 이게 권력형 비리냐 민정수석의 지위를 압도적으로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얼마 먹었다는데 뭐 지금 판결 나왔으면 뭐 2억 12억 20억도 아니고 2억 근데 그게 뭐 그냥 그런 민정수석이 알 수 있었던 특급 정보냐 그것도 아니 군산에 무슨 작은 중소기업 아니, 잠깐. 공장 이렇게 돼 빨리 그러니까 물어볼게요. 그래서 권력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라는 거는 맞을 수는 있는데 네. 권력형 비리냐라는 프레임은 좀 왜곡된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입시 비리 문제가 좀 드러나고 하면 정무적으로 그 당시 장관 내리는 건 맞았지만 네. 이걸 너무 또 침소봉대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막 정말 그 뭔가 지위를 권한을 남용했다라고 볼 수 있는 사건의 본질은 아니죠. 근데 양쪽이 정치 프레임이 너무 한쪽은 막 검찰의 쿠데타다, 한쪽은 또 막 이게 뭐 그냥 진짜 뭐 권력형 비리다 이렇게까지 좀 언어 인플레와 레토릭이 양쪽이 다 과장돼서 너무 주장을 하고 세니까 있다. 네 그런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김태현 변호사까지만 듣고 그러면 광고 들을까요? 이게 이제 보면은 또 어제 판결 나온 거 가지고 뭐 검찰이 뭐 어쩌고 저쩌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 네. 아니 근데 뭐 김준호 변호사 양쪽에 다 문제를 지적했으니까 제가 굳이 뭐 김준호 변호사 얘기에 반박을 하는 건 아니고 이게 이제 검찰이 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검찰이 뭐 큰 프레임을 짜놓고 시작했는데 이게 뭐 얼마 안 나왔다 검찰에 침소봉대했다 이거를 잡으려고 그렇게 압수수색하는 게 맞느냐 이거거든요. 예전에도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반대로 할게요. 안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검찰이 뭐 어쨌든 그게 뭐 고소 고발이든 제보든 뭐가 들어왔어 혐의가. 근데 장관이네. 대통령께서 장관을 임명하셨네. 우리 대통령은 나를 검찰총장을 만들어주고 나를 검사장을 승진시키고 고마운 분이네. 그리고 이 조국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대선 후보가 될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안 해야 되겠다. 눈 감고 덮어. 이게 맞아요? 그건 확실히 아니죠. 아니잖아요. 네, 그건 아니죠. 그렇죠. 있으면 있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잠깐. 검찰이 전부 다 무죄가 나왔으면 결과적으로 검찰 책임지는 게 맞죠. 니들 그렇게 난리치니 어쨌든 검찰의 기소가 대부분 유죄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검찰의 수사가 무리했다? 그럼 어디까지 하면 무리가 아닌 거예요? 그죠?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 진짜 무리한 거 말씀드릴까요? 좀 어긋난 얘기지만 우리 현 정부 초기에 내란 음모 사건 기무사 네. 임종석 실장이 나와가지고 문건을 들면서 내란 음모입니다 그랬어요. 대통령 외국에서 전자결제에서 수사 시작했어요. 기무사 뭐 헌병 다 들어갔어요. 어떻게 됐어요? 네. 다 무혐의입니다. 그럼 윤석열 당시에 임종석 실장이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할만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시에는 할만했으니 결과 그렇게 오케이. 나온 겁니다. 네. 그걸 가지고 무리하다가 하면 안 되는 거고. 네. 그래서 가서 검찰의 논리로. 수사는 저는 이거를 이제 와서 비판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도 하고 한 개만 더 마저 하고 말씀드릴게요. 여당 의원들의 저는 이 판결에 대한 어떤 반응.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그중에 제가 한 사람만 말씀드릴게. 김용민 의원 김용민.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 출신이죠. 내가 김용민 출선이고. 의원이라는 사람이 변호사가 아니라 그냥 정치를 하다가 하신 분이라면 모르니까 재판 안 해봤으니까 그렇게 제가 이해해 주려고 했는데 아닙니다. 어제 김용민 의원의 패부 뭐라고 썼냐면 판사 문건은 윤석열 총재 이런 걸 노리고 판사 문건을 만든 거면 이런 식의 정확 겁니다. 그걸 또 그렇게 붙였어요, 두 개를. 네, 판사 이걸 윤석열 총장의 판사 문건을 만든 윤석열 총재가 의도대로 되는 건가? 뭐 그런 식으로 썼어요. 이때만 사찰이라고 이제 많이 네, 표현했던 그거 한번 그거. 찾아서 좀 올려줘. 정확히 읽어드릴게요. 이게요. 윤 총장의 징계 사유로 되어 있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네. 거기에 조국 전 장관 재판부장의 김미리 부장 얘기 있는데 지금 이 어제 부장이 임정혁 부장이 얘기가 있는지는 전 모르겠습니다. 네, 그 문건에 이미지를 있다 하더라도 이따 알죠. 말씀해 주시죠. 있다 하더라도 먼저 듣게요. 네.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기수, 과거의 한 판결 이거거든요. 네.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김용민 의원 얘기는 임정혁 부장이 무죄를 쓰려고 그랬는데 윤 총장이 나에 대해서 어느 학교 나오고 연수원 몇 기고 그다음에 어디 어느 판결했는지 다 알고 있네. 내가 여기서 총장 뜻대로 유죄를 안 써주면 나중에 나 큰일 나겠나? 엄마 무서워라. 그거 유죄 쓰다 이겁니까? 이 얘기거든요. 김용민 의원은. 그게 이제 영향을 미쳤다고 하면 그럼요. 그렇게 되는 거죠. 법조인 출신 의원이 할 말은 아니다. 이건 나는 법조인이 아니에요라는 걸 자인하는 거다. 본인이 조국 수호 검찰개혁 이거 하다가 공천 받았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한테 굉장한 애정과 애착을 가진 걸 제가 이해합니다. 네. 그렇더라도 공인이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이 이 재판 판결의 결과에 대해서 두 사람처럼 이거 위법수직 증거는 다퉈보면 여지가 이게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가 판사 사찰활동 운영 이런 거 이런 식의 반응 등은 이건 표 깎아먹는 짓이에요. 그거는 왜 광고 그러지? 듣고 제가 김용민- 조금 설명을 좀 하고 싶은 그럴까요? 부분이 있어서 예. 진행은 제가 하는데요. 광고 듣고 싶다면서요. 알겠습니다. 광고 예. 듣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시사특공대 광고 듣고 돌아와서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자, 이제 시사특공대 지금 박지훈 변호사가 발언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뭐 오늘 김태현 변호사가 뭐 강하게 막 얘기를 했는데 뭐 판결에 대해서 아무 말 못한다 이런 거는 좀 잘못된 말입니다. 판결에 의견 표시할 대해서 수 있겠죠. 비판할 네. 수도 있고 네. 문제점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판결문을 아주 정치하게 판사가 잘 적는 거죠. 아직 판결문 나오지 않았지만 보도 자료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뭐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또 정치인이라면 뭐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뭐 그렇게 변호사니까 이제 논리적으로 더 할 수도 있겠죠. 뭐 저는 뭐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김용민 의원이 또 기회가 되면 논리적으로 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여유가 그 부분, 생기면 시간적으로도 지금은 뭐 지면이든 논리적인 어떤 분석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좀 없었고 사실 우리도 다 판결문을 명확하게 다 못 봤기 때문에 그런 네. 거고 아마 지적하고 싶은 것들이 그런 걸 거예요. 막 김용민 의원이 봤을 때는 검찰청에서 대검에서 했던 그 판사 사찰 부분 그 부분이 범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부각하기 위해서 했던 것 같아요. 뭐 논리적으로 우리 김태현 변호사 지금 생각처럼 그것 때문에 뭐 유죄를 판사가 영향을 받아서 그것보다는 그런 것들이 지금 있는 거 아니냐라는 수사 범죄 그거의 포인트가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저는 짧게 김태현 보면 변호사. 아까 얘기했지만 입시 비리는 민정수석하기 전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공직에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그럼 공직에 있을 때 일어난 그 시간에 흐른 건 코링크 관련한 거거든요. 사모펀드. 근데 사모펀드는 내가 전문가라서 이거 아는데 이거
뒤지면 무조건 크게 나온다라고 했던 게 사실 윤석열 총장의 감이었다는 건 주지의 사실인데 그 감이 그렇게 맞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죠. 1심 결과를 훨씬 더 가지고.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왔어야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약소하죠. 솔직히 얘기해서 증거 부분은 이제 증거인멸 부분은 이제 수사 터지고 나서 그 위에 수습하는 과정이고 사실 세 개가 이게 타임라인이 다 다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권력형 비리냐라는 거에 물음표 점점점 이렇게 일단 붙은 거고 나머지는 이제 쭉 수사 보면 알겠지만 근데 보시면 예를 들어 이병기 조윤선 엊그저께 무죄 나왔죠. 2심에서. 네. 1심에서는 직권남용 유죄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봐야 되고 저도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보자고 하는 거는 끝까지 가도 전부 무죄가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근데 1심 그대로 양형부터 시작해서 유죄 대상이 된 게 그대로 유지되기도 만만치는 않을 거다. 그 정도 분석만 오케이, 하고. 김태균. 이해해서. 그러면은 코리안커피 2억 4천이야 20억이면 권력형 비리고 2억 4천은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러면 그런 식의 얘기는 아니, 그러면 금액 뭐 차이가 어느 정도 중요하긴 내가 해요. 근데 사실은. 아니, 제가 예를 들어서 민정수석으로서의 잠깐만요. 정보를 이용한 아니, 거냐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굳이 성범죄를 비유하면 부녀자 10명한테 나쁜 짓 하는 줄 알고 수사해봤다 한 명밖에 안 했는데 뭐 이게 그 그 말이 말이 차이는 아니고 있잖아요. 근데 권력형 비리였냐 권력형 비리라는 지위를 이용한 아니 권력형 어쨌든 비리였냐. 민정수석도 있을 때 요 얘기 정리하고 나왔는데 다시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 다음 주제는 뭐냐면 이제 앞으로 줄줄이 여기 연관된 분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조국 전 장관도 지금 수사 중이고 그리고 조민 딸인 조민 씨가 의전원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지금 입학 취소가 될지 말지 거기 지금 대학 총장까지 나서가 조건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민 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게 유죄 확정이 돼야 되는 거 대법원에. 네. 그리고 결국 부산 의전원의 판단이죠. 그걸 누가 강요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의전원에. 의전원에 봤을 때 진짜 그 표창장 없었으면 이 사람이 안 붙을 거. 재판부는 그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판부의 판단은 다른 사람들 이런 거 내는 사람들 얘만 내서 조민만 내서 됐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 네. 의전원에 봤을 때 야 이거 없었어도 이 친구는 붙을 수 있었다라면 취소 안 시킬 거고 진짜 이것 때문에 붙었다라고 판단되면 부산 의전도 취소시키겠죠. 나중에 대법원 그 논리는 맞습니까? 뭐요? 지금 말한 그 대학 측의 논리는 맞냐고요? 아 그건 의전원. 대학 측의 판단인 거. 이게 왜냐면 수시잖아요. 대학 대법원 하면 정성 평가잖아. 주관적일 정량 수밖에 없다. 주관적 평가가 오케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거는 부산 의전원에서 어떻게 판단했는지 봐야 되니까 속단할 수 없는 거고 최강욱 의원 어제 1년 구형했는데 최강욱 의원은 별개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입시 부정이 정정식 교수 다 딸에 관한 거고 최강욱 의원은 아들에 관한 인턴. 거니까 이건 뭐 연관시킬 수 있는 건 근데 아니고. 이제 그 이제 오케이. 맥락은 박준 변호사. 같다고 봐야 돼요. 특히 이제 인턴 활동각 부분이거든요.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고 부풀려 허위로 기재했을 때, 부풀려 과장돼 기재했을 때 허위라고 지금 재판부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런 맥락이면 최강욱 의원 사건하고도 연관성은 그런 부분에서는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과연 그게 지금 판례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실관계 인정 부분이기 때문에 그 최강욱 의원 재판부에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어떤 어느 정도 연관성은 있다. 입시 비리의 근데 핵심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이 그래서 붙었냐 떨어졌냐. 네. 원래 전통적인 입시 부정은 면접위원이나 누구를 매수하거나 누구 아들내미가 전화해가지고 합격을 시키는 예전엔 건데 그랬죠. 불합격했어요 조국 전 장관 아들은. 그러니까 이게 아들은 뭐 그랬죠. 예전에 얘기했지만 이게 유명한 법무법인이 아니어서 누가 들어도 사실 잘 몰라요. 이게 크게 위력이 없는. 청맥이라고 그래도 나름 그 동네 그 이름을 괜히 얘기하면 뭐가 됩니까? 유명하지 않다 못 들어가. 하니까. 이거 아니, 예를 들어 뭐 편집이 안 돼서 예를 들어 뭐 그래서. 누구 정치인 아들이 김태현 변호사님 사무실에서 인턴을 했다고 낸다고 해서 안 붙여줘. 안 붙여주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렇죠. 우리나라 3대 법인 안에 못 듭니까? 김태현 변호사 사무실이요? 알겠습니다. 300대 법인 안에 들나요? 자, 알았어. 그런 얘기 그만하고. 자, 근데 지금 우리 제가 했던 이야기는 조민 씨 같은 경우인데 오늘 보면은 기사가 났던 게 대한 소아청소년과 의사회 회장이 공식적으로 이제 의견을 냈어요. 필기 시험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이거 그렇죠. 하는 게 저 자격 박탈하는 게 맞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김태현 변호사 정확한 얘기를 했는데 일단 확정이 돼야 되고 확정되기 전에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자격이 원래 없는데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자격을 속여가지고 공무원을 했어요. 네. 그러면 당연히 박탈이 되죠. 학력 위조라든가 그게 이런 거. 위조 걸렸다면. 근데 이제 입학하는 과정에서 위조라고는 막 법원에서 났지만 그 위조가 과연 입시하고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느냐를 뭐 재판부에서는 이렇게 보지만 이거는 그냥 유죄 재판에서 판단한 부분이고요. 이게 필요하다면 나중에 행정법원에 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다만 듭니다. 이런 건 있어. 네, 대표님. 그러니까 제가 부산대 의전의 입시 요강을 모르겠는데 입시 요강에 서류 제출된 서류에 위조나 그래, 그게 변조가 있다면 발견되면 무조건 취소시킬 수 입학 있다. 취소한다고 해야 돼 그거는 무조건 그 조항이 있다고 하면
근데 대부분 사실은 저도 이제 애 수시로 뵀지만 수시하는 입시 요강이 다 있긴 있어요. 나중에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밝혀내거나 그러면 입학 취소한다라고. 그러니까 부산대 의존에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취소한단지 취소할 수 있는지도 대부분 할 수 다르고 있다고 그래서. 하죠. 근데 두 분이 잘 지금 모르고 네. 계시는 게 있을 텐데 지금 의전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게 학부가 아니라 예. 전문 대학원이에요. 과학 전문 대학원이에요. 그렇다면 그 앞에 있는 학부가 취소되면 그 자동 취소가 되거든요. 그냥 이렇게 똑같아요. 사라지니까. 다 학부 똑같은 부분은 좀 다른 게 네. 그 이제 그 고대 공대인가 그 조민 씨가 네, 이제 네. 입학을 했는데 서울대 환경대학원 가기 전에 있었던 네, 그 특별 전형 그 수시 무슨 전형으로 갔는데 외고에서 실시했던. 그 네. AP라고 그 외국 그 미국 대학 그 학점 따는 거를 취득해가지고 네. 그거는 뭐 나머지 그 뭐 증명서 없어도 좀 제가 알기로는 합격 요건이 좀 넉넉히 되는 쪽이라서 조민 씨가 고대 입학과 뭐 이런 것들이 취소될 가능성은 거의 좀 그렇죠. 없다고 보여지고 학부는 완전한 예. 것 같다. 펴봤더니 알겠습니다. 야, 지금 한 2분 남았는데 이게 또 이러면 또 오해를 받을 것 같은데 저가 이 얘기를 길게 하다 보니까 이 나경원 전 의원 아들 관련해서 이것도 역시 논문 포스터 제1저자로 부정하게 이름 올린 거 아니에요. 의혹 관련돼서 비교하면 어떠냐. 이거는 박준배 사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뭐 좀 검찰이 이제 판단을 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국민들이 봤을 때 좀 어떤 안 좋았던 부분은 조국 장관의 자녀 부분, 조민 씨 부분하고 그 차이점일 거예요. 수사하는 과정에서 자, 뭡니까? 압수수색을 해야 뭘 수사를 해가 뭘 알아내지. 압수수색 자체가 안 됐거든요. 그 과정에서 뭐 법원이 있었긴 하지만 막 그런 측면에서 이제 뭐 논란이 되는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지금 본인 출생 증명서까지 내는 거 봤을 때는 곧 출마를 하지 않을까 서울시장. 나경원 의원 아들 같은 네. 경우 1저자 낸 논문 부분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했고 네. 4저자로 돼 있는 부분은 뭐 예일대에서 뭐가 와야 돼서 두 개, 기소 큰 문제는 단계를 없을 것 같아요. 했는데 예. 뭐 약간 이제 뭐랄까 민주당을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그 공주대 인턴 관련해 가지고 네. 그 지금 조국 자제분 관련해서는 공주대에선 작년에 윤리적으로 문제 없다고 판단을 내렸거든요. 네, 뭐 나비 뭐 관련된 네, 그 그래서 말씀하시는 이거는 거죠? 문제 없다고 했는데 여기선 또 왜 유죄가 나오고 여기는 뭐 또 이러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좀 법의 형평이 좀 안 맞는 거 아니냐 뭐 정치적으로 편향된 거 아니냐 이런 의문점은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나경원 아들 그래서 처벌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점들도 있고 공주대에서 그 문제 없다고 얘기했던 부분이 있어서 공주대 건 같은 경우도 2심에서 좀 달리 볼 여지가 좀 남아 있지 오히려 않을까. 반대로 뒤집힐 수 있다. 그 정도. 예. 저도 얘기해요? 네, 김태균 변호사님. 이거 수사 누구죠? 책임자가 나경원 의원? 윤석열 총장이에요? 아니죠. 한동훈 검사장이에요? 반대. 이성윤 중앙지검장이죠. 네. 이성윤 총장 누구죠? 또 그 얘기로 들어오면 아니 그러니까 아까 이런 생각 야 윤석열 총장이 조국 전 장관 잡고 나 대표는 봐줬어 이 프레임이 작동하려고 하는데 이게 아니다. 나경원 의원 거 지금 저 이성윤 검사장이 수사팀 대거 투입해 특수부 투입했어 이거 하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수사 진행한 거예요. 영장도 다 치고 근데 영장은 법원에 통으로 기각됐습니다. 법원에서 봐주려고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또 구속하세요 나중에 유죄 나와서. 관할 얘기를 마지막으로 자, 세 분 모두 고맙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시사 특공대 잠시 쉬고 다시 돌아옵니다.